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어제 산 2,000원짜리 휴대폰 케이스, 지난주에 500원을 주고 결제한 주방용 가위, 그리고 무료 배송과 초저가를 앞세워 어느새 우리 스마트폰에 점령한 수많은 중국 쇼핑 앱들. 평온한 일요일 오후 거실에 누워 쇼핑을 즐기는 여러분의 모습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완벽한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찰나, 여러분의 이름과 정확한 집 주소,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심지어는 여러분의 얼굴이 찍힌 현관문 앞 배송 사진까지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어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 100원, 1,000원에 산 물건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디지털 영혼을 담보로 한 계약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인 2,500만 명의 개인정보는 이미 우리 통제권을 벗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활용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취향, 이동 동선, 소비 패턴, 그리고 정치적 성향까지 추론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가 거대한 국가급 빅데이터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영화 같은 장면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서울 상공을 덮고 있고 수천만 개의 가느다란 투명 빨대가 각자의 스마트폰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앱을 켜고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우리의 욕망과 결핍이 데이터라는 이름의 액체가 되어 그 빨대를 타고 정체모를 거대 서버로 흘러들어갑니다. 그곳은 단순한 쇼핑몰의 서버가 아닙니다. 그 데이터의 종착지는 국가 권력이 기업의 정보를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으로 강제된 투명한 유리병 속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닥칠 예측된 불행 앞에서 아무런 방어막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으로 개설된 수십 개의 대포 통장, 내가 가본 적도 없는 장소에서 찍힌 내 얼굴의 딥페이크 영상, 그리고 내 정치적 성향을 정확히 타격하는 정교한 여론조작 메시지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2,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디지털 주권이 통째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최후의 경고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산 앱이 위험하다는 말을 막연하게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왜 위험한지,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에 대해서는 뉴스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설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전 세계의 보안 전문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문구는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 협조, 협력해야 한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해독해드릴까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거대 시커머스 기업이 아무리 우리는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라고 선언해도 중국 당국이 그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순간 그들은 거부할 권리가 0.2%도 없다는 뜻입니다. 거부하는 순간 그 기업의 총수는 사라지거나 기업 자체가 해체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알리와 테무는 거대한 디지털 진공 청소기의 흡입구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그 청소기의 전원을 쥐고 있는 주체입니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극도로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수집된 정보가 중국 내에 어떤 서버로 가는지, 누가 열람하는지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뉴스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그 이유는 경제적 인질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정부의 정책 문구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초기에는 강력한 규제를 언급하다가 점차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자율규제 유도로 톤이 낮아집니다. 왜일까요? 중국과의 무역 수지, 그리고 국내 저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라는 소중한 가치를 슬그머니 협상 테이블 밑으로 내린 것입니다. 숫자는 멀쩡해 보입니다. 시커머스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어 2025년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가 2,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액은 수조 원 단위로 치솟고 있죠. 하지만 체감되는 보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1,100조 원이라는 숫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전 세계 사이버 범죄로 인한 연간 피해액 추산치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원료가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닙니다. 이 데이터들은 데이터 덤핑 과정을 거쳐 거대한 AI 모델의 학습 자료화 됩니다. 한국인이 어떤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지, 어떤 단어 조합으로 검색하는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장 지갑을 쉽게 여는지에 대한 한국인 맞춤형 심리 지도를 그리는 중입니다. 이 지도가 완성되면 그들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대한민국의 경제와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디지털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쇼핑 정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인공지능과 결합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무기로 변모하는지, 그 예상치 못한 반전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지? 언론은 왜 조용한 거야? 대답은 간단하지만 아주 씁쓸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경제적 인질극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를 한번 봅시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대로 얇아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알리, 테무 같은 초저가 플랫폼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들은 미우면서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1,000원짜리 주방용품, 5,000원짜리 옷들이 풀리면서 겉으로 보이는 장바구니 물가 수치를 억지로 누르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당장 이 플랫폼들을 보안 문제로 퇴출시킨다면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이 마트에서 느끼는 물가 체감도는 20-30% 이상 폭등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 문구의 미묘한 이동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에 들어서며 발표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유심히 보십시오. 강력 제재라는 단어는 어느덧 사라지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자유시장 공고라는 아주 부드럽고 무력한 단어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숫자는 멀쩡합니다. 시커머스 이용자는 2025년 6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905만 명, 테무 8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시스템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3억 원. 여러분, 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부계로 이전된 대가치고는 너무나 우스운 금액 아닙니까? 한 명당 고작 170원 꼴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게 훨씬 이득인 셈이죠.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깊게 다루지 않는 진짜 이유는 더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미 중국 자본과 물류망에 깊숙이 얽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 앱을 공격하면 그들도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활동을 막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언론과 정부의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단순히 무엇을 샀는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5년 4월 중국의 AI인 딥시크가 한국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과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논란이 되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쇼핑 데이터는 입구일 뿐 진짜 목적은 한국인 전체의 디지털 복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습관과 취약점을 데이터라는 이름의 숫자로 정교하게 박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음모론이 아닌 현실의 데이터를 직시해 봅시다. 2025년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징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1년 사이 여러분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정교한 피싱 문자나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311건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공격의 정교함입니다. 예전에 피싱이 어설픈 한국어로 입금을 하라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어제 알리에서 산 낚싯지나 화장품의 배송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는 피싱범이 전화를 겁니다. 어제 주문하신 상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구매 내역, 이름, 전화번호가 이미 다크웹에서 단돈 110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 소름 돋는 데이터는 딥페이크 범죄의 폭증입니다. 2025년 초 기준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피해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딥페이크 영상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천 소스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해외 직구 앱에 올린 본인 인증 사진, 프로필 이미지, 그리고 SNS 연동 데이터들입니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 방대한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 산하의 AI 심리전 부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500만 명의 데이터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 지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선거철이나 사회적 혼란기에 맞춰 우리가 가장 분노할 만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을 맞춤형으로 배포합니다. 이것은 휴초에 100만 원이 증발하는 경제적 피해보다 훨씬 무서운 사회적 붕괴를 야기합니다. 데이터라는 기름을 먹고 자란 거대한 AI 무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생각의 근육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산 1,000원짜리 물건이 무슨 국가안보랑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넘겨준 그 사소한 데이터 하나가 훗날 여러분의 가족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조작하는 알고리즘의 원료가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실제적인 생존 지침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철학적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식민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19세기의 제국주의를 떠올립니다. 군대가 국경을 넘고 영토를 점령하고 자원을 수탈하는 눈에 보이는 침략 말입니다. 하지만 2025년 우리가 마주한 침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디지털 식민주의입니다. 과거의 제국들이 석유와 금을 노렸다면 현대의 디지털 제국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노립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입니다. 그런데 이 원유는 조금 특별합니다. 쓰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이면 모일수록 강력한 지능을 가진 무기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리에서 500원짜리 케이블을 사고 테무에서 1,000원짜리 옷을 살 때 넘겨준 그 데이터들은 지금 중국 본토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인
디지털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2,500만 명의 데이터는 하나로 융합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경망 지도로 재탄생합니다. 왜 이것이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 경제가 그들의 데이터 공급망에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중소제조사들과 유통업자들은 중국 플랫폼 없이는 물건을 팔 수도 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이미 거미줄처럼 얽힌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적 종속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몸의 모든 혈관 위치, 심장 박동의 주기, 심지어는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디인지가 적힌 설계도를 잠재적 적국에게 통째로 넘겨준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격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들이 보유한 2,500만 명의 위치 정보와 소비 패턴을 이용해 대한민국 전체에 정밀 타격 심리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는 맞춤형 가짜뉴스를 1초 만에 수백만 명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보이스피싱 기술을 결합해 국가 행정망을 마비시키는 시나리오. 이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의 기술력으로는 이미 실행 버튼만 남겨둔 현실입니다. 우리는 1,000원의 할인에 눈이 멀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디지털 영토의 성벽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비극적인 분석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각자 디지털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들고 다음에 3가지 생존 지침을 실행하십시오. 첫째, 데이터 격리입니다. C커머스 앱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이 주력으로 쓰는 이메일 계정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쇼핑용으로만 쓸 별도의 계정을 만드세요. 또한 가능하면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분의 진짜 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025년의 개인정보 유출은 연결고리를 타고 확산됩니다. 그 고리 하나만 끊어도 피해의 80%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결제 수단의 무기화입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앱에 직접 저장하는 행위는 내 지갑 비밀번호를 적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일회용 가상카드 번호를 생성해 결제하거나 보안이 검증된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를 한 번 더 거쳐서 결제하십시오. 2025년 12월 기준 카드 정보 유출로 인한 부정결제 사고의 90% 이상은 자동 저장된 카드 정보에서 발생했습니다. 셋째, 디지털 다이어트입니다. 앱 설정에서 추적 허용 안함은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 필요 없는 앱은 즉시 삭제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앱을 쓰지 않는 순간에도 백그라운드에서 여러분의 마이크와 카메라, 위치 정보를 엿볼 권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처절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90% 할인 쿠폰의 차액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라는 화폐로 지불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지불하느냐, 지금 지불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 이 정보들은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여러분의 자산을 앗아가는 피싱 문자로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협박하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2,500만 명 중 한 분이라도 이 진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단돈 몇백 원에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니,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안전합니까?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상 돈의 속사정이었습니다.